네,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의 주인공이 모두 가려진 프로야구 가을 잔치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준 플레이오프부터 치열한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 밖에 한 주 동안 스포츠 이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경재 기자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야구 얘기부터 해보죠. 끝까지 알 수 없었던 포스트 시즌 진출팀이 이제 가려졌는데 이 NC의 도약이 가장 두드러진 대목이죠. 네, 지난해 창단해서 2년 만에 4강에 올랐으니까 네.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야구가 이제 33년째를 맞았거든요. 전통이 많이 쌓이면서 그만큼 좀 변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한 번의 순위를 이렇게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인데, 예. 제가 이제 시즌 개막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4강 진출팀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한 팀 정도가 좀 바뀔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한 팀이 바뀌었는데 그게 NC였고 탈랑캐 팀은 두산이 됐습니다. 외국인 선수를 한 명 더 쓸 수 있다는 이점이 분명히 있었지만 팀 방어율이 1위를 기록할 만큼 굉장히 안정된 마운드가 강점이었고요. 2년 차를 맞아서 기량이 만개한 나성범, 그리고 신인 선수로 크게 성장한 박민우 선수, 또 최고 외국인 타자 테임즈, 여기에 이제 이종욱과 손시현 레프리 선수들이 정말 요소요소마다 제 몫을 해줬고요. 끝으로 이 신생팀의 경험 부족, 이런 한계를 2년 만에 뛰어넘은 건 지장이죠. 김경문 감독의 리더십과 지도력의 영향이 좀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LG와 SK 얘기를 해보면요. 두 팀의 시즌 최종전에서 지금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네. 두산이 작용한 부분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좀 논란이 됐었죠? 네, 일단 어제 시즌 최종전에서 이제 4강 진출팀이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네. 2년 연속 시즌 최종전에서 4강팀이 결정이 됐습니다. 어제 SK가 이제 승리를 하고 LG가 만약에 패했더라면 SK가 좀 기적을 쓸 수도 있었는데 LG는 졌지만 SK도 패하면서 마지막 가을 잔치의 초대장은 LG가 가져갔습니다. 예. 이 두 팀의 이 승리에 대한 집념이 정말 대단했어요. 시즌 막판에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궜는데 수많은 역전극을 만들어내면서 어떤 그 감동을 주는 그런 경기를 펼쳤고요. 정말 그라운드의 어떤 승패를 떠나서 두 팀의 마지막 이 뜨거운 승부는 좀 역사에 남을 것 같습니다. 대조적으로 사실상 이 4강팀을 결정할 수도 있었던 그런 키를 쥐고 있었던 팀이 바로 두산인데요. 네. 두산의 경기 운영은 시즌 막판에 비판을 받을 만했던 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됐던 건 16일 SK와의 경기였는데 크게 앞선 상황에서 주전들을 이제 대거 빼면서 결국 역전패를 당했고, 이게 어떤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간에 SK에게 유리하게 이제 작용이 됐습니다. 경기장에 응원을 갔던 그 LG 팬들은 굉장히 많이 실망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항상 이런 경우가 시즌 막판에 생깁니다. 자기 팀은 순위가 결정이 됐지만 그 상대 팀의 순위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 팀들의 순위가 결정이 되는데, 선수는 분명히 최선을 다했지만 벤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선수뿐 아니라 벤치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경각심을 주는 그런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3등과 4등 NC와 LG가 이제 준 플레이오프를 하고 네. 여기서 이제 이긴 팀이 넥센 2위와 이제 넥센과 이제 플레이오프를 플레이오프를 하고 네. 거기서 이제 이긴 팀이 이제 삼성과 한국 시리즈를 네, 하게 그렇습니다. 되는데, 자, 내일부터 당장 NC와 LG의 이 준 플레이오프 어느 팀이 좀 유리해 보입니까? 글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평가는 NC의 손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일찍 3위를 결정 지으면서 이제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전에서는 특별히 그 마운드의 능력이 더 중요한데, 네. NC가 이제 시즌 팀 방어율이 1위거든요. 근데 막강한 그런 마운드를 갖췄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경험의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도 계신데, 오히려 이제 감독이라든가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고참들이 있어요. 이종우 선수라든가 그 손시현 선수도, 이호준 선수 등이 큰 경기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의 부족 문제들은 많이 극복이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그 평가들이 많고요. LG는 시즌 막판에 선수들이 보여줬던 어떤 고도의 집중력, 그리고 이제 경기를 언제라도 좀 뒤집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운드도 후반기만 놓고 보면 NC의 버금가는 아주 막강한 마운드를 갖췄고요. 특별히 유원상이라든가 이동현 선수, 또 신재영, 봉중근 등이 버티는 이 불펜진은 NC에 비해서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LG는 홈런 타자가 없잖아요. 근데 예. 홈런 한 방으로 승패를 뒤바뀔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아무래도 LG는 점수를 내는 방법이 이제 연속 안타가 나오면서 계속되는 적시타로는 점수 뽑는 스타일인데, 단기전이니까 이제 NC가 막강한 불펜진을 가동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득점 공식들이 잘 맞아떨어질지 풀려질지는 조금 이제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가을 야구는 이 마운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네. 각 두 팀의 지금 선발 투수 정해져 있는 상황이죠? 조금 전에 2시 반에 준 플레이오프 미디어 데이가 이제 마산에서 네. 펼쳐졌습니다. 감독들이 1차전 선발을 예고했는데요. NC는 이재학 선수로 예고가 됐고요. 예. 또 LG는 유재욱 선수가 선발 투수로 등판해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NC의 경우는 조금 의외일 수 있는데 외국인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하지만 김경무 감독은 이 외국인 선수를 대신에 국내 투수인 이재학 선수에게 1차전에 선발 중책을 맡겼습니다. 올 시즌에 10승 9패를 기록했어요. 2년 연속 10승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특별한 점은 10승 가운데 4승을 LG전에서 챙겼습니다. LG전에서 굉장히 잘 던졌는데 4승 1패를 기록했고 2.59의 평균 자책점을 보이면서 천적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LG는 시즌 막판에 선발 투수들을 이제 정규 시즌에 계속 썼기 때문에 사실은 유재국 선수밖에 남아있는 선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재국 선수가 내일 선발로 등판하는데요. 올 시즌에 9승 7패로 기대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했지만 이 선수가 굉장히 이제 배짱이 두둑한 그런 선수거든요. 미국에서 뛰었던 선수고요. 1차전에서 참 어울리는 카드라고 보여지고요. NC전에서는 2경기에 나와서 1승을 기록했고 평균 자책점은 4.50을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상반된 이 길을 걸어왔던 선수예요. 이재학 선수는 국내에서 무명에 가까웠던 선수였다가 작년에 신데렐라처럼 떠오르면서 신명까지 받았던 선수고 유재국 선수는 일찌감치 좋은 모습을 보여서 미국에 진출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국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국내 투수들의 이제 선발 맞대결 결과에 따라서 1차전 승부가 굉장히 판가름이 날 것 같고요. 또 1차전 승부의 결과에 따라서 준 플레이오프 전체의 어떤 승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올 시즌에는 또 풍성한 이제 기록 잔치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기록이 더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야구 팬들의 의견도 이제 분분한 것 같은데 박병호, 서건창 선수의 기록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좀 기록을 정리해 드리자면 예. 박병호 선수는 11년 만에 50홈런을 돌파했죠. 이승엽 선수와 심정 선수만 50홈런 넘게 쳤었는데 네. 단번에 이제 이승엽 선수의 버금가는 그런 홈런 타자로 완전 이름을 붙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성환천 선수는 이제 마지막 게임에서 꿈의 200안타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201안타로 시즌을 마쳤고요. 득점도 135점을 기록하면서 시즌 최다 득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베네케 선수의 어떤 20승도 굉장히 값진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7년 만에 20승이고 올 시즌에 뚜렷한 타고 투자 현상 속에서 거둔 기록이기 때문에 더 값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기록이 더 값지냐에 따라서는 좀 보는 관점에서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33년 만에 처음 나온 기록이니까 네. 서건창 선수의 200안타 돌파가 조금 더 앞서 있지 않나 예.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종목도 좀 얘기를 좀 해보죠. 프로농구는 지난주에 개막했고 프로 배구는 오늘 시즌에 돌입을 했는데요. 네. 팬들을 위해서 관전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겨울 스포츠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프로농구는 이제 대표팀이 12년 만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지난주에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오리온스가 이제 어제까지 4연승을 달리면서 선두로 치고 나갔는데요. 이번에 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뽑힌 이승현 선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예.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팀 연승을 이끌고 있는데 또 이제 KCC의 하승진 선수도 군복무를 마치고 이번에 돌아왔습니다. 또 인삼공사에서는 오세훈 선수가 이번 대표팀에서 금메달을 따는데 좋은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조기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난 시즌 신인왕이었던 LG 김종규 선수까지 이런 빅맨들의 대결이 가장 큰 관심을 이제 모을 것으로 보이고요. 프로배구는 오늘 조금 전에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의 또 개막전을 시작으로 막에 올랐는데 개막전에서는 삼성화재가 승리를 했고요. 7년 연속 삼성화재가 정상에 오르면서 거함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삼성화재 독주를 과연 어느 팀이 막아설 수 있을까가 가장 관심이고 여자부는 전체적으로 좀 전력이 고르다는 평가인데요.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한국생명의 박미희 감독, 현대건설의 양철호 감독이 좀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경재 기자와 함께 한 주 동안의 스포츠 이슈를 정리해 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